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많이 바쁘시죠? 바쁜 중에서도 다들 필요한 거는 꼭꼭 집어 오시더라고요. 제가 영유아교육 디자인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우리 아이들 관찰 기록 사이트를 개발했는데요. 영유아교육 디자인 연구소에서 원장님 대상의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강의는 평가제 강의는 없어요. 대부분의 원 운영이나 아주 멘토가 되기 위한 잘하시는 분들의 리더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는 좀 과정이 길고 힘든 부분도 많은데 그걸 다 해내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항상 어디에서든 계속 앞서 나가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원래 목표는 '원장님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사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큰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를 부합할 수 있도록 과정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셔서 제가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오신 분들의 이름을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지금 진짜 진짜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으시는 분은 반드시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개발한 영유아교육 디자인 연구소 라지숙 대표이고요. 우선 우리 아이들을 개발한 취지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소에서 교사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해도 성과가 안 나는 게 관찰일지 교육이에요.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교육은요. 보육일지는 그래도 성과가 나요.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만의 좀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좀 만족도를 높는데 관찰일지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평가제이기도 하고 또 이 관찰일지는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해서 부모님 상담으로 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우선 주체적으로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일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이들의 발달, 표준 편차나 우리 표준 보육 과정의 범주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대로 선생님이 알고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아이한테 지원하고 또 그 지원한 것을 또 기록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80%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계신 기관장님 선생님들 관찰일지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아세요? 제가요.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그러지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그렇긴 할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도 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국공립 서울에 있는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도 다 교사 교육을 관찰일지 교육을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제가 리스트 뽑아 달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 받고 싶으세요? 해서 리스트 뽑아 달라면 보육일지 관찰일지 교육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우선순위로 막 땡겨야 되겠죠. 3 월부터. 왜? 그때 해야 선생님들이 차곡차곡 배워 나갈 테니까. 그 교육은 항상 빠지진 않는데 아무리 코칭하고 "이거 다시 하세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해도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마 원장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혹은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저도 관찰일지 좀 어렵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아이들을 관찰하려면 그 아이들의 발달 표준 편차도 좀 다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거의 공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을 관찰일지를 적어야 될지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사진을 찍은 걸 해석을 해요. 뭐 오늘의 일화 기록이라고 하는데 일화 기록은요. 거의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더 길게 적어야 하는 거예요. 일화니까. 그 상황에 TCTC에서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아이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해서 그 일화 기록도 누적이 되어서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좀 관찰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 일화 기록이라 하고 작성하는 게 사진을 해석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아이가 여기 가서 뭐라 얘기했다. 아니면 땡땡이가까지 아이 이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관찰 기록은 그 아이의 고유한 문서이니까 아이 이름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다 보는데 관찰 일지에 관련된 교육은 성과도 없고 선생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막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고 선생님들이 누적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아서 '발달 표준 편차가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좀 기사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계획상 개발자로서 추구한 거는 요 부분을 조금 한 번만 읽어 볼게요. 학부모님하고 기관 교사는 어 교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때는요, 학부모님과 기관 교사가 객관적인 지표로 좀 개별적인 발달 분석이 필요한데요. 실상은 학부모님도 영유아 건강검진 가면 좀 주관적으로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교사도 당연히 주간 평가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 내용에. 2반을 맡으면 선생님이 2반 아이는 안 힘들다고 하는데 담임이 바뀌면 선생님은 저 아이가 너무 힘들대요. 주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고.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의 발달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발달 평가를 우리 아이들 시스템화했고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해봐야 우리는 표준교육과정 범주가 다 있죠. 그 영역을 다 체크해야 하니까 거기 안에 놀이하고 일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객관화된 데이터로 처리하고 학부모님도 언제든지 열람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것까지 제가 구축을 해서 이게 조금 이슈화가 되어서 기사에도 조금 나기도 했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타이틀을 좀 멋지게 잡은 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들을 오늘 와서 사용을 하진 않더라도 이 부분은 내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끗이라도 좀 배워가면 좋겠다라고 할까 봐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봤는데요. 유보통합을 대비해서 유보통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과 보육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 복지에 맞춰준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어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부모님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온다면 아니면 이번에 올해 신규 학부모님들은 우리 원에 무엇을 바랄까요? 자, 이제는 여기 다 기관장님이시가 아실 거예요. 어린이집이 가깝다고 보내진 않아요. 차 타고 멀리도 라이딩 다 해요. 그죠? 아, 우리 원은 그래도 차가 다니니까 해서 그거는 오고 가는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제 다 금쪽이잖아요. 한 명, 두 명밖에 태어나진 않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좋은 곳에 보냈으면 좋겠다. 여기는 오래 못 보내더라도 대기를 항상 걸어 놓고 튀어가 나면 언제든지 여기 보내야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최단거리 있는 기관 다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머님들 가깝다고 보내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시대 학부모님이 진짜 바라는 건 뭘까요? 이거를 알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 이 시대에 바라는 건 뭘까요? 저라면요. 제가 다시 아이를 낳는다면 아니죠. 지금 저도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우리 아이를 사교육에 보낸다면 정말 내가 보내는 이 사교육이 되게 높은 데는 과외로 하면은 1-2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1-20만 원보다 이 아이를 정말 나보다 더 최선으로 끌어줄 수 있는 기관에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싸다고 보내진 않잖아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다 자제분 있으시죠? 만약에 '아 우리 학부모님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으면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귀한 우리 아이를 전문가의 손길로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좀 케어하고 싶다가 첫 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건요. 0 세부터 어머님의 입소 문의가 좀 많죠.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어린이집은 좀 전문가, 0세 아이를 나보다 더 잘 보는 기관이라고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세에 입소 문의가 좀 많긴 할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요. 10년 전만 해도요. "돌 지나서 기저귀 갈아야 보내지 아니면 선생님 힘들어서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이 먹는 것도 이유식도 다 해 주시고 아이 기저귀 떼는 것도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걸어 다니고 말하는 것도 다 해 주시고 여기가 다 전문가 집단이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언제쯤 해야 돼요."라고 안내 주면 집에서 병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는 건 이거인데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거를 놓치고 "우리 아이 집 이거 합니다."라고 하기보다 만약에 이런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우리 어린이집은요. 영유아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서 성장을 기록 관리합니다. 영유아들의 강점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성장 발달에 필요한 부분을 학부모님의 수시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게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선생님들이 기록 관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한테 어필을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린이집도 굉장히 전문화되어야 되고 원장님들도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리엔테이션 준비할 때. 자, 유치원과 놀이학교에는 있고 어린이집에 없는 것이 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제가 요 시스템을 개발해서 첫 번째로 만든 거는 첫 번째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선생님들의 관찰 일지 기록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매번 작성하는 것들이 아무 유의미하게 작성이 안 되고 '와 이거를 왜 관찰하고 기록을 하지? 이게 다음번에 어떻게 지원이 된다고 이걸 했지?' 라고 너무나 필요 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누적해서 기록하는 것이 다 저장이 되어서 한 아이마다 이렇게 좀 분석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도 좋고 편하고 부모님에게도 좋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지금 놀이학교랑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검사, 발달 검사. 저 역시도 창의성 검사를 외부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1 년에 한 번 창의성 검사를 하신다고 의뢰하는 기관도 많아요, 직장 어린이집에서. 그런데요. 그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뭐 TCI 뭐 기질 검사도 있고요. KCDR 발달 검사도 있어요. 이런 검사 도구를 한 아이당 검사하려면 얼마인 줄 아시는 분? 혹시 한번 해 보시는 분? 나 이런 거 애들 한 번쯤 해 보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한번 나 검사를 아이들한테 검사 도구 이렇게 사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본 적인데 비용이 한 아이당 이렇더라고요. 하셨던 분 있으세요? 혹시 있을까요? 바쁘신데 제가 계속 말을 시키죠. 자, 이러한 공인된 검사 도구는 한 아이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에요. 이게 비싼 건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체크리스트가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 정도 체크하고 나면 그걸 다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지까지 나오는 거 요 정도 되거든요. 그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인데 그걸 유치원하고 놀이학교는 하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놀이학교 가면 100만 원 이상 내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부모님한테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거를 검사 도구가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아는 놀이학교는 120 낸대요. 4 개를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선생님들도 따로 이렇게 기록해서 페이퍼에서 결과지를 만들어 내고. 왜?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니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상담을 해 봐야 부모님한테는 객관적이고 설득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화된 자료를 봐야 부모님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내가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체크해서 해 주고 우리 아이 다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인데 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요러한 아이들의 발달 관찰 분석을 3만 원이 아니고 아이당 막 1,000 원에 이렇게 매달 볼 수 있다면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사교육 학원에서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점수가 몇 점이었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한 달, 2달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었고요. 앞으로 몇 개월 이상은 몇 등급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있으면 저는 앞으로 거기를 믿고 보낼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아이도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있냐면 아이가 중간 기말 성적 잘 나오면 그걸로 검증하죠. 그런데 학원에서 미리 이렇게 해 준다면 혹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 기말도 없는데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어디서 확인을 하죠? 선생님의 말만 신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 기관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머니 다른 우리는 100% 알아요. 한 달만 겪어도 알아요. 일 주일만 겪어도 아는데 이 부분을 어머님한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말 발음이 어눌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비교하고 기분이 나빠해요.
왜? 검증된 자료로 소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기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21 년도에 개발했다 보니까 22 년도부터 사용하신 기관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 가정 어리지 원장님이세요. 가정 원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를 1 학기 상담하고 2 학기 상담할 때 차트별로 요렇게 파일지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이렇게 출력해서 파일지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보냈더니 부모님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부모님 만족도 한번 읽어 볼게요. 발달 사항 보내주신 내용 너무 잘 봤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 나름대로 비교도 해 봤는데요. 객관화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정말 정확히 아이 나이대로 잘 크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는데 나이대에 수행해야 할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아요. 4 살이 되고 폭풍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느 부분을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육아라는 게요.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늘 비교하고 맞는 길인가 싶은데 잘 크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주셔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부모님의 만족도가 정말 제가 개발하고자 했던 목표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만족도를 이렇게 길게 후기를 적어 달라고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보내서요. 소장님한테 꼭 보여 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저까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원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였고 선생님이 좀 더 쉽게 관찰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사용하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자기가 관찰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항상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의 잣대로 숨어져서 관찰하는 건 아닌지. "맞아요 선생님. 그건 정말 주관적일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아이는 못하는 것 같다." 하면은 '내가 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저는 선생님들 관찰 기록 보면요. 누굴 예뻐하고 누굴 싫어하는지 다 보여요.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자, 그리고 어떤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공들여 주신 게 고스란히 보였던 자료입니다. 안 그래도 집에서 느끼는 발달 변화와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발달 변화의 차이가 궁금했는데 반가운 자료였어요. 선생님들께서 애써 주신 만큼 많이 성장하게 보여서 뭉클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공들이진 않아요. 정말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체크해서 기록만 하면 누적된 자료이거든요. 저희가 데이터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아마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 이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찰 기록을 단글 파일로 이렇게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전에 22 년도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화면이 그대로 인쇄가 되어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프린트 과정을 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개발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22 년도 버전이고 선생님들이 프린트할 수 있는 요 자료들이 요렇게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요. 그 프린트를 인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아까는 체크리스트였는데 좀 표지도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체크한 것이 항목이 다 문장으로 이어서 나와요. 선생님이 작성한 것처럼. 저는 선생님의 간단한 체크가 요렇게 큰 성과로 나오길 바라서 요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자,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또 이어서 하면 요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후기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학부모님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한다면 어 전문성을 좀 강조하시고요. 제가 기관 회원은 작년에는 기관 회원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별적으로 가입을 좀 추천했는데 원장님께서 전화가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어린이집에서 가입하고 선생님들을 조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탭은 없나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 결제가 원래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2 월부터는 원장님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왜? 이직률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혹시 변경되었을 때 그 선생님을 담임으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제가 기관 회원 대상으로는요. 4월 초가 가장 힘드실 거예요. 왜? 3 월에는 아이들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면 4월 초에 엄마들도 되게 녹초가 되고 4 월에도 4월 초가 되면 적응을 잘하는 아이는 상관이 없지만 적응이 아직 미흡한 아이는 '아 이번에 진짜 내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맞나? 맞지 않나?'라고 좀 고민할 시기이거든요. 제가 4월 초에는요. 저희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기관 회원 대상으로 직접 강점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어머니 여기 어린이집은 이렇고요. 여기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이러한 노력을 하시는지 어머님의 선택한 성과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원장님이 어필하기보다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로 제가 부모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생각보다 학부모님하고 양육 코칭을 좀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만족스러워할 부분이니까 요것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량 관찰 분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는 이제 표지, 선생님들의 작성하는 것이 다 이어져서 문장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일반 회원도 있고 기관 회원도 있는데요. 기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일반 회원은 선생님이 개별인 거고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에서 가입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기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어 프린트 역시도 다양하게 좀 넣어 놨어요. 표지를 좀 다양하게 쓰시라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거나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게 좀 안에 디자인을 바꿨고요. 이 안에 디자인은 표지 정도는 1 년에 한 번 정도 좀 계속 꾸준히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표지는 3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발달 분석까지 하면 총 3 가지가 있거든요. 고거를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전에는 관찰 기록 탭이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가 됐어요. 발달 일지와 언어 일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매달 하는 거는 선생님의 표준 보육 과정의 범주에서 하는 관찰 기록이고 이거는 지금 엄마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가서 체크하는 게 요거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예요. 엄마들이 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발달 검사를 하는 게 요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발달과 언어 일지를 따로 분리해 놨어요. 이걸 분리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관찰 기록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성장 발달이 잘 성장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발달 일지와 언어 일지 부분에는 아이가 경계성 장애 있는 아이한테 정확한 근거 자료로 상담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어머니 이거는요. 어머님이 영유아 건강검진 할 때 받을 수 있는 KDST 검사 도구예요. 이거 중에 발달 일지와 언어 일지를 이 아이 12 개월, 24 개월, 36 개월, 48 개월 요렇게 1 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거든요. 고때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그 아이 연령에 비해서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면 이거와 똑같은 형태로 체크를 하실 텐데요. 이 부분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부모님께 "어머니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꾸준히 관찰했는데 아직 말도 조금 어눌한 것 같고요. 아직 눈 맞춤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원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얘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이 검사 도구를 했구나. 나도 영유아 건강검진 6 개월이나 1 년마다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한번 요거 체크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가 되겠죠, 첫 번째 사례는. 그런데 두 번째 사례는 "어머니 아직 눈 맞춤도 좀 안 되고요. 아 그런데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면 우리 애 원래 늦대요. 원장님 우리 아빠도 좀 그랬대요. 애 아빠도 그랬대요. 늦대요. 그리고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넘어갈 거야. 우리는요. 아이들을 정말 아침 9 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8시 이상 보육하면서 그 아이를 엄마보다 더 많이 빨리 캐치하고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 발달의 적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떠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데 그걸 많은 기관에서 이 아이 정말 상담하기 힘들어요. 부모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도 부모님은 그냥 늦대다고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는 "이 아이가 부족합니다. 뭐뭐 합니다."라고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아니니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면 설득은 할 수 있겠죠. 어머니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한번 어머니도 체크리스트 한번 해 보셔도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어머님이 영유아 건강검진 했을 때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원에서는 좀 파악이 안 되는데 요거를 어머니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가셔서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상담이 될 것 같아서 요 부분이 저희가 2 월부터 진행하는 발달일지와 언어일지가 더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관으로 가입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요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등록하면 처음에 비밀번호는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을 비밀번호로 요렇게 임의로 가입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선생님 이름 적고 이메일 적고 연락처, 전화번호 정도만 적으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을 기관장님께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록한 원화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관찰일지를 이달에 적었나?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적었지?'라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관장님은 일반 교사 대상으로 다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22 년부터 21 년부터 사용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22년 3 월부터. 그래서 어 제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개발했지만 '이게 뭐지?' 원래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을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무조건 연구소를 믿고 이거를 사용해 주신 기관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너무 제가 감사해서 그동안에 결제했던 내역을 포인트로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아마 지급이 다 됐을 거예요. 1년 동안 연간 회비를 저만 무조건 믿고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정말 이거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 연구소만 믿고 무조건 가입해 주신 기관 회원분들께는 이미 포인트가 지급이 되었고요. 학부모님도요. 얼마든지 여기 가서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과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은 패스워드만 하면 아이들의 변화 분석, 관찰 일지를 매달치는 아니고요. 마지막 타이틀에 있는 별달 변화 체크리스트 총평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학부모님이 상담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대면 체크 혹은 비대면으로 사이트 내 확인, 아이들 발달 변화 체크하고 피드백을 뭐 상담으로 남긴다라는 것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회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요. 여기 안에 선생님들이 기록하고 누적된 사진과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도 있고 누적된 자료들이 있어서 한 아이당 1,000 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기간 월간 회비는요. 20 명, 20 명이면 거의 20명 이하면 가정 어린이집일 것 같아서 월 19,000 원인데 연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할인을 했어요. 어차피 1 년에 기간 결제하실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할인했고요. 그다음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월 28,000 원인데 한 명당 1,000원 하면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유동이 있을까 봐 30명 이하는 28,000 원인데 연간도 좀 많이 할인했고 요렇게 한 아이당 1,000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회비 영수 처리를 어떻게 하냐? 보통 영유아 복리비로 많이 하세요. 영유아 복리비 뭐 많이 하시죠? 아이들 마스크 사고 뭐 사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사 연구비로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좀 하시더라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고렇게 좀 영수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제 사용법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내를 해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공지사항 먼저 안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요. 그래도 아직 비용까지는 내긴 그렇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실 경우에는요. 1대1 문의가 있어요. 사이트 창에 1대1 문의를 남겨 주시고 "저는요 20명 한 달 이용권을 한번 써 보고 싶어요." 하면 한 달 이용권을 적립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여러분이 결제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나는 이거를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새 학기 때 학부모님들한테 전달할 카드 뉴스를 좀 받고 싶다면 제가 요거 이미대를 좀 만들 거거든요, 좀 설득력 있게. 그러면 그거마저도 1대1 문의에 "저 카드 뉴스 학부모님 전달할 카드 뉴스 받고 싶어요." 하고 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제가 고 메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연간 회원일 경우에는요. 제가 원장님은 지금 들었지만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2회 정도 좀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이거를 관찰 기록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 강의와 두 번째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이제 오늘 관찰 기록할 시간입니다. 모여 보세요." 해서 한 명 한 명 체크해서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무료 교육이 진행되니까 이건 기간 회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정 저하고 조율해서 언제든지 선생님 시간에 맞을 때 하시면 되고요. 기존 기관 회원일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업그레이드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감해서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 그전에는 1대1 가입이었었어요. 그런데 기관 이동으로 해서 "선생님 등록은 어떻게 하죠?" 하는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처음이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기관 회원들한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요 부분 제가 공지사항 있으니까 꼭 "저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싶어요." 하면 1대1 문의에 남겨 주시면 되고 사용해서 저는 결제해서 사용할 건데 이번에 학부모님 전달 자료 카드 뉴스 받고 싶어요." 하면 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사이트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이버에서요. 인제 우리 아이들만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검색을 해서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 예전에 검색하면 우리 아이들 병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해도 스마트 육아일지라고 해서 요렇게 나오긴 해요.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여기 회원가입 간단하게 카카오로 할 수 있고 "모두 동의합니다." 해서 여기 할 수 있는데 일반 회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있죠. 개인 교사인 경우에는 일반 회원에서 기관 회원, 기관 회원으로 해서 가입하는데 이게 안에 굉장히 그 개인정보가 많잖아요. 아이들의 정보도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계정밖에 가입이 안 돼요. 하나로 여러 개 가정 가 가입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일반 회원하고 기관 회원 잘 선택해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제가 여기 이제 기관 회원으로 했던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가면 결제하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거 원하는 거 하시면 되는데 아마 한 달 사용권 주세요 하면 요 금액에 맞게 제가 한 달 포인트를 넣어 드릴게요. 고기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선생님 관리가 있어요. 선생님 관리. 기관 회원인 경우에요. 선생님 관리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름 김 김은영 선생님하고 메일 주소도 선생님 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해서. 그다음에 선생님 연락처도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직접적인 연락처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카톡으로 바로 선생님한테 전송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선생님한테 카톡이 가요. "우리 아이들 회원가입이 되셨습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원생에 따라서 우리 반에 있는 선생님을 등록하면 되고요. 그럼 선생님은 다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원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여기 항상 남겨 놨는데요. 아마 기관 회원을 가입하시면 제가 결제하시면 바로 요런 안내 문자 정도는 드릴 거예요. 기관 회원으로 가입된 교사의 첫 비밀번호는 정해져 있어요. QWER 이거 그 키보드 치시면 아실 거예요. 위에 되게 간단하거든요. QWER하고 4321 해야 로그인이 되고 그다음에는 선생님 비밀번호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원장님이 임의로 가입을 했고 두 번째 로그인이 되어야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비밀번호는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은 기관 앱으로 결제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선생님 가입.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요렇게 관리하는 것들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기관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김은영 선생님 말고 김미리 선생님과 이메일도 바꾸셔야 되겠죠. 해서 요렇게 해서 비밀번호하고 다른 걸로 해서 저장해서 우리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관찰 기록된 문서에 다 연동이 돼요. 담임교사 누구, 담임교사 누구. 그래서 선생님 관리가 기관 회원으로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자, 관찰 노트 들어가면 이제 원생 관리도 되고요. 원생 관리. 내가 희망한 20 명인지 30 명인지 50 명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생 관리. 그다음에 관찰 일지마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요. 몇 세 수준인지 보고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기관 회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갈까 봐 이 부분은 다른 녹화본으로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이렇게 관찰 일지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 일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발달 일지와 그다음에 언어 일지 요거 언어 일지 요렇게 체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언어 일지 등록해서 여기 시네리 다른 아이 원화 등록을 해서 내가 해당되는 월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언어 일지 들어가면 돼요. 지금 기관 회원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누가 누구를 원생을 등록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요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선생님 관리, 원생 관리, 관찰일지랑 발달일지, 언어일지까지 하는데 추천드리는 건 관찰일지예요. 아시겠죠? 관찰일지만 선생님이 매달 매달 기록하시고 발달일지와 언어일지는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혹시 이 아이한테 좀 전달할 것이 있다. 혹은 우리는 꾸준히 이 아이의 신체 계측까지도 하고 있다 할 경우에만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부가적으로 넣은 거니까 매번 할 필요는 없고 매달 매달 해야 하는 거는 요 관찰일지입니다. 요거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선생님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서 선생님이 기록하는 것처럼 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제가 기록했던 거를 한번 보일게요. 관찰일지를 그동안 아이 뭐 2 월부터 3 월까지 다 등록을 했어요. 김희주, 김우리 두 명으로 나누어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달은 선생님의 쪼금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 첫 번째 달은 아이 검색해서 아 2 월에 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몇 세 수준인지 아셔야 돼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아 정말 우리 반 아이가' 네. 전부 다 통과가 다 되셨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네. 평가제 다 그대로 통과가 되셨고요. 작년에 평가를 받은 기간이 한 20개 기간이 되세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출력해서 주셔서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다 그대로였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 발달 기록했던 거를 첫 번째 달 했던 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두 번째 달은 여기 있는 것 중에 변화된 것만 체크하고 저장만 하면 돼요. 체크하고 저장. 그래서 첫 번째 달은 우리 반 아이의 이 아이를 진단한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하셔야 돼요. 기관 회원일 경우에 제가 아까 처음 가입하고 두 번의 선생님의 무료 교육이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했던 관찰 기록 중에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 한 분 한 분 앉아서 우리 반 원하다 등록하세요 하고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번 정도 무료 교육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면요. 평가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평가제도 작년에 다 그대로 통과가 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연위의 발달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연위의 발달 변화 어떻게 보냐? 선생님이 지금까지 제가 임의로 김희주란 아이를 2 월부터 7 월까지 작성을 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 구간이 있어요. 구간 23 년도 2 월부터 제가 7 월까지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자, 7 월까지. 2 월부터 5 월까지 하셔도 되고 2 월부터 12 월까지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반 이름, 선생님 이름 다 요렇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교사가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교사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자, 아이 발달 변화가 다 그대로 나와요. 기본 생활 영역도 요렇게 잘 상장하는구나. 우와, 이 아이 경우에는 의사소통 영역이 꽤 높은 수준이구나. 예술 영역도 요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쭉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점을 원장님이나 선생님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상담을 이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달 매달 작성했던 기록한 내용들이 여기 다 한꺼번에 불러와져요. 요것만 앞뒤로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사진마저도 2 월부터 7 월까지 누적된 사진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만 요 부분만 요렇게 살짝 수정해서 앞뒤 정확하게 적어서 좀 수정을 하시고 프린트하면요. 요게 평가제에서 원하는 연이외 총평이 되는 거예요. 다 이걸로 그냥 통과 다 받으셨어요. 왜? 따로 연이외 총평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아 이거 누적된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요거는 문장을 좀 매끄럽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작성하고 선생님이 뭐 2 월에서 5월 하든지 2 월에서 12월 하든지 분기별로 뽑으시든지 부모님 상담할 때 요걸 뽑아서 부모님 상담까지도 이어서 잘하고 계세요. 요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거
어플로 개발하지 않고 제가 사이트로 개발한 이유는 선생님이 어차피 업무는 요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기보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많이 이용하니까 요렇게 한 거고요. 핸드폰에서도 사이트 접속하면 얼마든지 사진 올리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가능하니까 만약에 힘들다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관찰 일지를 요렇게 작성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진짜 잘 성장하고 있나? 3 월에 비해서 이 아이가 6월 되니까 얼만큼 성장했지? 그리고 1년 되고 나서는 작년에 비해서 얼만큼 성장해서 내가 뭘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그거를 알려고 우리는 관찰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실까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아주 많은 기관에 교사 교육을 갔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선생님이 자질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발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아이들의 발달 정도 알려면 제가 봐서는 석사 이상은 나오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운영도 막 영아부터 유아까지 여러 반을 하신 원장님, 한 20년 경력 되시는 원장님은 요렇게 한눈에 보고 '아 저 아이는 딱 이 수준이다. 이 아이는 딱 이 수준이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 요 아이 연령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가 요거를 지원해야 되겠다.'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9년 차 선생님은 매일매일 하루 일과도 바쁜데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기록된 부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 너무나 좀 아쉬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 성과로 잘 이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이렇된 결과물들이 어머님한테 너무나 설득 있는 자료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좀 많은 기관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관 회원 인제 운영자 입장에서 기관 회원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렸고요. 여기 있어요. 오늘 라이브로 참석하신 분은 자 여기 사이트 가면요.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 가면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거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여기 1대1 문의 요거 남기셔서 여기에 뭘 남기라고요? "저 한 달 정도 사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도 등록해 보고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한 달 사용해 보고 싶어요." 하면 거기에 우리 원에 원하시는 20명 요렇게 인원수를 정해 줘야 금액이 다 다르니까 고걸 적립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이용권 하고 싶고요. 또 만약에 저는 이거 한 달이 아니라 연간을 끊었는데요. 그래서 이 전달 자료 카드 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요. 저는 한 달 이용권 금액은 좀 적립을 시켜 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문의글 남겨 주세요. 그래서 카드 뉴스 제가 만드는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 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연간 회원일 경우에 원장님은 오늘 다 들으셔서 "맞아. 이게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한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하지만 선생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해야 하는지 이유부터, 두 번째는 다 원화 등록하고 나서 한 명 한 명 체크하는 것까지 2번 정도의 무료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저하고 언제든지 일정 조율해서 신청을 하면 되니까 요렇게 좀 맞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아까 4월 초에 기관 회원 대상으로 부모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더 제가 강조해서 어필하고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계속 어필을 해 드릴 테니까 고 부모 교육도 쪼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가입하셨던 원장님께서도 들으시고 계실 텐데요. 기존 기관 회원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저만 무조건 믿고 사용을 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이런 만족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하고 저한테 피드백도 너무 주셔서, 그래서 그 작년에 결제한 금액만큼 제가 포인트를 적립을 다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관 이동이 좀 필요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내를 주시고 대부분 다 기관 이동으로 다 해 드렸어요. 그리고 기관 이동으로 인한 교사 수정할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다 문자나 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이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1대1 문의 주셔도 돼요. 저 또 40 분을 훌쩍 넘었네요. 큰일 났네요. 맨날 강의하면 30분 지키지를 못해서. 자 오늘은 그럼 여기 되게 바쁜데 같이 와 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리엔테이션 준비하실 때 이번에는 좀 더 자랑을 좀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좀 많은 기대를 안고 오셨을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을 주는 확언을 좀 많이 하세요. 어머니 어린이집은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하기보다 "여기 다니면 이것만큼은 확실히 보장을 해 드립니다."고 좀 확언을 드리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들도 선택 장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가 어린이집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진짜 잘한 거 맞나?" 라고 했을 때 그건 운영자가 확신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바쁜 시간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